안녕하세요. PM 파트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해서 모든 조직과 사람의 관계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죠.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당장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제가 하고 있는 PM 사업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왜 이 PM 회사 사업에 많은 회원들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같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나 아니면 저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입니다. 이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잠시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 그분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사업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냉철한 통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존 맥스웰이죠. 수많은 리더십과 자기개발 관련 책을 저술하시고 사람들의 리더십의 기초 원리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인데,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판매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렉트 셀링의 시작,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좀 알아볼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협회가 있어요. WFDSA라고 World Federation of Direct Selling Association의 약자인데, 이 WFDSA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1860만 달러,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240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0조 정도 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분석하면서 섹터를 여러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1위는 건강 관련 제품입니다. 34.8%, 약 65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제품이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화장품하고 퍼스널 케어 시장인데, 이것이 24.5%,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560만 달러, 31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섹터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섹터들 중에서 무엇이 어떤 분야에 우리가 관여해서 사업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낮은 사업 오너 리스크입니다. 저도 법인을 여러 번 설립해봤고 사업을 20년 이상 해봤을 때 자본금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또 제조업 하려면 시설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추가 수입입니다. 이 모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회사는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데 컴펜세이션 플랜이 있는데 이 보상 플랜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세컨드 잡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본업으로 바뀌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엔잡러가 많이 인기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유리하고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훈련과 멘토링인데 이 훈련을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무료로 시켜줍니다. 무료 훈련을 통해서 사업 전문가로 키워주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주부가 전문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발견했고 저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분도 역시 가정주부로 시작해서 월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훈련과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과페이입니다. 성과를 내는 만큼 수익이 높습니다. 특히나 어떤 네트워크는 하위 사업자가 상위 사업자를 초과해서 더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성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직위가 올라가거나 수입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확실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에요. 저만의 기준인데 제가 세운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필요한 어떤 건실한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조사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회사까지 약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 회사는 약 120개 정도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거는 이 회사가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제조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 회사 또는 국내의 모 회사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는 매출 규모가 적지 않은 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보다도 직접 제조를 하고 해야 직접 품질을 관리를 할 수 있고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는 자본 부채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 조사 내용에 따라서 나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법인이 있고 외부 감사를 법는 외관 법인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자산의 규모가 100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수시로 대표이사가 아니면 대표가 그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형을 할 수 없어요. 외부 회계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외부 감사 기업의 수준 정도 100억 이상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보면은 연역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2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립 연도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이 문을 닫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설립되어 있는 연도가 설립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속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설립한 회사라면 국내에서 설립한 지 10년 이상, 해외에서 설립한 회사라면 해외에서 설립한 지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회사, 약 그 중에서도 10개국 정도 글로벌에 거점을 두고 있어야 되죠. 10개 나라라면 좀 깐깐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깐깐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10개국 이상 글로벌 거점을 갖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철수한 회사가 있는지, 그 나라에 철수한 회사가 있으면 불안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철수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거 10개국 이상 글로벌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수한 이력이 없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전문적인 기술과 독보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 제품이나 저 회사 제품이나 똑같다라면 별로 차이가 없겠지요. 독보적인 기술과 제품력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제품의 트렌드에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절의 요인, 여러 가지 시간의 요인에 따라서 민감하게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너 리스트입니다. 이 설립자의 리스크, 설립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같이 사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가지 제가 생각하는 확실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회사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PM 사업은 어떤가? 제가 이 8가지 기준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면 가장 명확하죠. 첫 번째, 합법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에 가보시면 룩셈부르크 본사를 중심으로 공장과 제조, 그 다음에 물류 공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 부채는 매출이 2천억 이상 넘어가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번째, 설립 연도인데 PM은 설립된 지 30년 됐어요. 1993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한 번도 보상 플랜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한 전통성과 철학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PM은 현재 50개국 가까이 거점을 두고 있고 그 나라들 중에서 한 곳도 철수한 사례가 없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적인 기술인데 약 8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LIST라 해서 룩셈부르크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라 해서 카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출연과 이 회사가 출연을 50대 50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곱 번째는 제품 트렌드에 민감한가?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 시절에서도 계속 성장한 사업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너 리스크인데 이 BM의 회장님 롤프소르그 회장님은 모든 건강과 인간의 건강, 행복, 그 다음에 사업자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품과 프로그램과 보상 플랜과 이러한 것에 다 녹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PM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하시려면 건강하고 건실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PM 사업에 하셔야 된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